태평양 전쟁 당시 해군에 징집되어 배에 탄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들어서 항공기와 어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 군함의 방어력은 여기에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군함일지라도 어뢰나 폭탄 한 발 제대로 맞으면 곧바로 침몰했단 말이죠. 예컨대 폭탄 한 발에 침몰했던 미국 전함 애리조나, 어뢰 한 발에 침몰한 일본 항공모함 다이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불행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가 침몰했다고 해서 전투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하면 그건 곧바로 조난당한다는 뜻이고 병사들은 바다에 빠져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불운했던 해군 속에서 정말 재수 없었던 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일본 해군 경순양함 아가노입니다. 이 배는 생존자가 무려 0명이라는 해전 역사에 길이 남을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배입니다. 가장 불행했던 군함 경순양함 아가노의 침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대 기함 경순양함 아가노. 아가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에 취역했고 최대 인원 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군함이었습니다. 아가노는 흔히 수레전대라고 부르는 구축함 함대의 기함으로 활약하기 위해 건조된 배인데요. 어뢰전 부대를 지휘하는 대장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43년 들어서 일본 해군은 남서태평양 일대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가노는 트루크 제도에 배치되어 항공모함 함대를 호위하고 남서태평양 전역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가노는 1943년 11월에 순양함 함대에 포함되어 엠프레스 오거스타만 해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미 해군 순양함 함대와 일본 배들은 치열한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본 함대는 순양함 한 척 침몰, 구축함 한 척 침몰, 순양함 두 척, 구축함 두 척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으며 크게 패배합니다. 해전 직후 만신창이가 된 함대는 간신히 라바울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수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가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라바울 대공습. 라바울에 도착한 일본 함대한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5일에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가 라바울에 공습을 가기 때문입니다. 미 항공모함 두 척이 라바울을 공격하는데요. 여기에 미 육군 항공부대도 출동해서 라바울 항구에 공습을 가합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순양함 6척이 손상되는데요. 이때 아가노 역시 폭탄 한 발을 맞게 됩니다. 다만 이 피해는 꽤 경미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 해군은 11월 11일에 항공모함 5척을 투입해서 함재기 300대로 더 큰 공습을 가합니다. 이날 아가노는 마크 13 어뢰 한 발을 맞고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선미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라바울에서 긴급 수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 해군이 보기엔 경순양함 아가노가 여기 그대로 있다간 추가 공격을 받고 격침당할 게 뻔했단 말입니다. 결국 아가노는 라바울을 떠나서 트루크 제도의 해군 기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뢰를 맞은 아가노. 그렇게 아가노는 라바울을 떠나 트루크 제도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가던 도중 11월 12일에 미 해군 잠수함 스캠프가 아가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뢰 6발을 발사해요. 이 중 한 발이 아가노에 명중하면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공격으로 아가노의 보일러실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고 배는 바다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결국 함께 가던 경순양함 나가라가 아가노를 예인해서 트루크 제도까지 끌고 가는데요. 아가노는 천신만고 끝에 11월 15일에 트루크 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트루크 제도에는 일본군 최대 공작함 아카시가 있었는데요. 이 배는 작전 중에 배를 고치는 임무를 수행하던 수리 전문 군함입니다. 이렇게 아카시가 달라붙어서 아가노를 집중 수리하는데요. 아가노가 입은 피해가 너무 막대해서 이 배가 항행 가능한 상태까지 수리하는 데만 무려 3달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아가노의 상태는 워낙 심각했던 탓에 본국까지 돌아가서 제대로 된 수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노는 2월 15일에 트루크 제도를 떠나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경순양함 아가노의 침몰. 출발 다음 날인 2월 16일 아가노는 트루크 제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 해군 잠수함 스케이트한테 발각됩니다. 잠수함 스케이트는 곧바로 어뢰 4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이 아가노에 명중하며 폭발하는데요. 이 공격이 결정타였습니다. 마침내 아가노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승조원들한테는 다행히도 배가 천천히 가라앉은 탓에 다수 인원이 탈출할 수 있었어요. 이어서 구축함 오이테가 와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데요. 아가노의 승조원 523명이 생존해서 오이테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구사일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구축함 오이테가 구조 작업을 마치고서 항해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트루크제도 해군기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구축함 오이테의 침몰. 오이테가 트루크제도로 돌아가던 1944년 2월 17일, 이날은 하필이면 미 해군 항공모함 9척이 트루크 제도를 공습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이 트루크 제도를 기습 공격했던 헤일스톤 작전 당일의 아침이었던 거죠. 구축함 오이테에 타고 있던 아가노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안전한 트루크 제도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격전의 현장으로 뛰어들던 것입니다. 이날 트루크제도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일본군 함선 40척이 격침당하는데요. 이 배들 대부분은 북쪽으로 환초를 빠져나가려다 공격받고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축함 오이테만 반대편에서 트루크 환초를 들어오다가 공격받게 됩니다. 달아나던 일본군 배들은 오이테를 보고선 쟤는 왜 공격받으러 돌아오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어이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쪽 통로를 막 지난 오이테는 곧바로 미군 항공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상황 파악을 못한 오이테는 오히려 환초 안쪽에 있던 더블린섬의 항구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더블린섬 항구는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던 지옥이었단 말이죠. 여길 향해 달아났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미 항공모함 벙커힐의 어벤져 내격기 한 대가 투하한 어뢰가 오이테에 명중합니다. 이 공격도 참 대단한 게 오이테가 20노트 약 시속 37km의 속도로 회피 기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뢰를 박은 거란 말이죠. 미 해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어뢰에 맞은 오이테는 배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며 곧바로 침몰합니다. 배가 너무 순식간에 가라앉으면서 오이테의 승조원 172명 중 152명이 사망합니다. 생존자는 겨우 2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오이테에 타고 있던 경순양함 아가노의 생존자 523명이었습니다. 이들 전부가 갑판 밑에 내려가 있던 탓에 배가 침몰할 때 신속히 탈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날 아가노의 생존자 523명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순양함 아가노는 생존자 0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총평. 경순양함 아가노가 침몰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항공기와 어뢰가 장악한 현대 해전에서 순양함이 얼마나 무력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가노는 어뢰를 16발이나 장착했고 구축함을 지휘하며 어뢰전에서 활약할 기대로 만든 배였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할 틈이 없었습니다. 맨날 항공기한테 맞고 잠수함한테 맞고 하다가 결국 침몰해버렸죠. 전쟁의 패러다임이 거함거포주의에서 항공기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가노는 일본 해군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운이 없는 배에 속합니다. 전쟁 후반에 아무리 일본 해군이 수세에 몰린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배의 생존자가 0명인 건 참 희귀한 일이거든요. 아가노의 생존자를 구조했던 구축함 오이테가 정말 너무나 재수없는 타이밍에 트루크제도 항구에 도착하면서 이 배마저 격침당했던 게 컸습니다. 여러모로 불운한 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경순양함 아가노의 침몰은 일본 해군이 남서태평양 전역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가노 승조원들의 경우 1943년만 해도 트루크 제도에 배치되어 솔로몬 제도까지 오고 가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프레스 오거스타만 해전에서 크게 패배하고 라바울로 달아났고 라바울이 항공모함 공습을 받게 되자 또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 해군 주력함들은 라바울과 솔로몬 제도 일대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렇게 아가노는 트루크 제도까지 달아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 이곳도 포기하고 일본 본토까지 아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결국 침몰했죠. 아가노뿐만 아니라 1944년 2월 이 시점을 끝으로 연합함대 주력은 팔라우와 필리핀, 싱가폴 등지까지 철수합니다. 그렇게 남서태평양 전역에서 일본 해군 함대가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세 줄 요약. 남서태평양에서 활약하던 경순양함 아가노는 미 해군 항공모함 공격을 받고 트루크 제도로 도망친다.
그 뒤 아가노는 일본 본토로 돌아가던 중 잠수함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아가노의 생존자 523명이 구축함 오이테에 옮겨 탔지만 이 배마저 함재기 공격에 침몰했고 생존자 전원이 사망했다. 그렇게 생존자 0명, 비운의 배, 경순양함 아가노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